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집 산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블로그 상담과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사무 상담을 포함해서 한 800분 정도 넘게 상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걸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집을 산 사람들이 후회하는 네 가지, 쇼킹 부동산 구독자분들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늦은 내 집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집 마련 타이밍은 바로 집값이 바닥일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집값은 비싸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되고 난 그 떨어진 상태에서 잡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대다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집값이 3, 40% 빠졌던 상황에서도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이 안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빠졌을 때는 공포도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가격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 아무리 늦어도 이때까지는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생기는 변화가 뭐예요? 바로 이동의 제한입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아파트가 학교 주변 단지로 한정이 돼요. 근데 어떤 이유로 내가 살던 지역의 전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원래 이사를 갈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전처럼 마음 놓고 집을 옮겨갈 수가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즉, 그 지역의 전세의 가격이 불안하게 된다면 나의 주거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사교육비도 고려 대상입니다. 자녀는 크면 클수록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흔히 뭐 자녀 나이 곱하기 1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대입에 가까울수록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요. 이게 줄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재수, 삼수도 흔한데 재수 한번 들어가면은 고3 때 거의 2배 가까운 학원비가 들어가요. 그나마 자녀 사교육비 컨트롤이 가능한 시기가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집을 마련한 다음에 바짝 대출 받고 주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애들 대입 시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내 집 마련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돈이 다 들어가고 50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대출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값에는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모두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높을수록 더 좋은 교통 환경을 제공해요.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죠. 교육 환경도 좋아집니다. 자, 학원가도 잘 형성돼 있고 애들도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요. 미래에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앞으로 어떤 집이 더 많이 오를까요? 비싼 아파트가 더 오른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 희망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을 극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출을 시한폭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무리한 대출은요, 애초에 차단돼 있어요. LTV 규제, DSR 규제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월 저축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한도가 높잖아요.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금액 받아도 되나? 근데 내가 월 저축액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이 소득이 늘어나고 지속될 거란 확신이 있으면 그냥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적게 받고 집을 마련한다면요, 아마 이사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달고 살 거예요. 지금 2년 전 매수자 중에서 갈아타는 고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래요. 대출 받으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너무 소극적으로 받았는데 지금 후회가 된대요. 근데 이렇게 갈아타는 고민 상담하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갈아타기에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아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국 아파트 특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없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집을 팔았어요. 10억짜리 아파트 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취득세에다가 수리비 내면은 못 사요. 9억짜리 아파트 사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액만큼 원리금을 갚으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대출은요,
시간이 갚는 거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출 원리금은 계속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원금 균등 상환 상품 같은 거가 있으면 대출은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올라가죠. 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받았던 월급 명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나? 10년 전에 받았던 월급 명세서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를 받았나? 지금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은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호봉 가산 이제 경력 인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작은 세대수입니다. 자, 부동산을 접근할 때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가성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들어온다? 가격이 낮은 세대수 적은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그 입지의 인프라는 똑같이 누리는데 얘는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가격이 싸네? 야, 이건 가성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대수가 의미하는 거 이제 쇼킹부동산 구독자분들이면 다 아시죠?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많은 단지의 장점 무엇이에요? 상승기 때 먼저 오르고 하락기 때도 그 황금성을 유지합니다. 거래량 적은 단지의 단점 무엇이에요? 상승기 때 늦게 오르고 하락기 때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집값 하락기의 특징이 무엇이 있어요? 상급지와 하급지 동시에 하락한다는 거죠. 근데 30억짜리 아파트 30% 떨어지면 9억이 빠진 거고 10억짜리 아파트 30% 빠지면 3억이 빠진 겁니다. 즉 갈아타려는 사람들한테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동시 하락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갈아타기는 내 거 싸게 팔아버린 다음에 상급지를 싸게 사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대수 적은 단지는 어떤 줄 아세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작은 아파트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내 집 팔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최악의 선택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르네 이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야, 이게 여기서 더 못 오를 것 같은데 가지고 집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값이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집값이 더 못 오를 줄 알았는데 더 올라 버렸습니다. 자, 집값이 더 올라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매도 가격 자체보다 지금 더 집값이 올라간 상황이고 여기에 취득세에다가 수리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내 집조차도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다시 집을 산다는 거는 나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폭락만 계속 기다려요. 근데 자본주의는 목돈을 오래 가진 사람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화폐가치 하락을 통한 경제 성장이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언제 내 집 마련해요? 은퇴를 앞두고 야,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뒤늦게 내 집 마련을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아탈 곳을 정하고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후에 재매수 기간이 길수록 후회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시 계약 수준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왜? 이때부터 이동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더라. 자,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내 집 마련도 빠른 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소극적인 대출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축액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한번 구입하면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세대수는 입지만큼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시장은 가성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도 후 재매수 기간이 길수록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아파트 매수할 때는 내가 매도할 때는 매수할 아파트를 결정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생각나는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